길거리를 지나가다 혹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낯익은 노래를 듣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는 괜시리 반갑거나 뭉클해집니다. 왜일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는 버스, 그 안에서 내가 아는 멜로디를 그리고 몇 구절의 가사를 들었다는 사실은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잠시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익숙한 노랫말이 친근한 기타 소리가 그리워지는 시간, 굳이 이어폰 사이로 흘러나오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절로 노래를 듣고 있는 듯한, 그래서 기분이 따뜻하면서도 외롭고 또 행복해지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밴드 언니네 이발관 보컬리스트 작가 이석원의 보통의 존재입니다. 가장 보통의 존재, 이 제목은 언니네 이발관 5집의 타이틀곡이면서 동시에 앨범 이름이기도 하죠. 노래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심을 애초로이 떠나보내고 내가 온 별에선 연락이 온 지 너무 오래되었지. 언니네 이발관은 대한민국 모던 록밴드입니다. 이미 수차례 여러 대중가요상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TV에 자주 나오진 않죠. 그건 아마 리더인 이석원 씨의 독특한 철학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산문집 보통의 존재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자신을 안다는 것, 그 잔인한 일.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지 깨달을 때 작가는 그때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부정해봐도 자기 자신은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내가 실은 별로 멋진 구석이 없다는 것, 키가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콤플렉스가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통의 존재라는 책 제목이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신분으로 가장 보통의 존재로 살아온 지가 실은 오래되었다는 것, 마치 아까의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애처롭게 떠나보내야 했듯이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타향살이가 시작된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거칠애 없이 솔직한 현재가 꽤 괜찮은 인생일 것 같다고요. 언니네 이발관 작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런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과 사람, 그리고 삶을 노래하는 보통의 존재들. 산문집 보통의 존재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작가의 고찰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사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한가롭다. 사생활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배우라도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샤워를 마친 후엔 남들이 보기 민망한 자세로 온몸에 물기를 닦아내고 머리를 털어 말리겠죠. 여기서 작가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그토록 산뜻해 보이는 건 이 모든 구구한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셔츠를 벗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말끔하게 다려져 있고 이리저리 벗어놓은 양말이며 옷가지들은 알 수 없는 손길에 의해 다시 빨래가 되고 깨끗해져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쉬운 삶이 또 있을까요? 말끔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일련의 절차 속에는 이토록 번거롭고 추한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걸 TV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자신의 사생활을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기 혼자만 있는 집에서는 굳이 밖에서 보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예의 없고 과격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손님이 오기 전까진 집을 치워놓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품위를 잃거나 피곤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만 알았던, 그리고 나만 알아야 했던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생활의 민낯을 다른 누군가와 완전히 공유하게 되니까요. 꿈이란 건 뭘까요? 작가는 꿈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다, 누구나 꿈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꿈이 없었답니다.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조차 모르고 학창시절 내내 자신은 왜 꿈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거랍니다. 살다 보면 생기겠죠. 끝까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한 연기자는 어린 나이에 직접 극단을 차릴 정도로 열정적이었고요.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었던 여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와 춤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작가의 생각이 신선하게 느껴진 건 아마도 나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딱히 정해진 꿈 없이도 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작가는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전히 고민하죠. 다만 분명한 건 누구나 배우가 되고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동안 그저 나는 관객의 편한 자리를 택하겠다고 해도 꿈이 없다고 뭐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석원의 산문집 보통의 존재는 공개일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각들을 써놓은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가고 술술 읽히던지요. 책의 거의 끝장에 가면 드디어 이런 조용하면서도 흥미로운 산문집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감정이 글을 압도하게 되면 정작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담아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작가의 생각이더라고요. 글은 현실과 달라서 눈물의 양이나 표정의 절박함, 울음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내주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슬프다, 슬퍼 죽겠다라고 되뇌는 것만으로 감정의 울림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기가 일기에 그치지 않고 10명이든 10,000명이든 독자들에게 읽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늘상 쓰던 방식대로 일기는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거나 오늘 비가 왔다 같은 그날의 날씨 같은 걸 적으면 읽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독자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 같은 산문집, 보통의 존재는 일기의 보편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글쓴이의 생각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작가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글을 읽는 게 결국 글쓴이의 생각을 엿보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말이죠.
누군가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세어보니 2명밖에 안 된다. 친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 끝. 이런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나는 친구가 없다. 그런데 친구란 게 뭘까? 친구는 어떨 때, 왜, 어느 정도 필요한 걸까?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적어놓은 일기를 보면 그저 이 사람이 친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뿐 더 이상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의 일기를 읽으면 친구가 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 의견에 동조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등 결국 글쓴이와 대화를 하게 되죠. 이것이 글쓰기이고 말걸기며 소통이자 대화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움과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받는 느낌, 그리고 의견에 동조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를 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를 아시나요? 인생이 몰래카메라인 남자의 얘기죠. 작가가 밝힌 자신의 소원은 생을 마치고 난 후에 그동안의 일생을 장식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나타나서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박수를 치며 격려해주는 순간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쇼였어. 그렇게 된다면 작가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상처받고 좌절하고 때로는 너무 불합리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다 인생이라는 연극이자 쇼에 불과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현실보다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서 또 다른 생애를 살아보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현실 세계에서 작가가 겪어야 했던 굴곡진 일들과 또는 가끔 행복했던 일, 그리고 때로는 슬펐던 몇 가지 일 덕분에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생각을 전달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친근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일기장. 글쓴이와 책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운 산문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음악과 함께 이석원 작가의 또 다른 수필집도 읽어보면 좋겠네요. 꽤 따뜻한 위로와 깊은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일기를 쓸 때에도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보통의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서주희,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